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연말에는 제가 여행도 다녀오고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쉬지는 못하고 영상을 이제야 올리게 됐습니다. 2023년을 맞았는데 전혀 느낌이 안 나는 새해네요. 과연 올해는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 생각이나 계획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그렇듯이 변한 건 없습니다. 계좌부터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요즘은 증시 관련 유튜브 계좌 공개가 이슈가 됐던데, 저는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고, 솔직히 저 같은 금액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슈가 될 일도 없고, 워낙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이 많으셔서. 하여간 야욕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면 U%가 없어졌죠. 연말에 막 내려올 때 이 계좌에 있는 U%를 다 매도하고 나머지 세 종목에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TMF도 많이 빠져서 7.62달러가 됐더라고요. 이건 조정이라기보다는 일본으로 시작한 채권 시장이 유럽까지 번지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서 당분간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채권 시장도 안정화가 될 거고 그때까지 가져가야죠. 어차피 저는 TMF는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온 거라서. 그럼 탐욕 계좌와 욕심 계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5% 정도 됐다가 좀 올라왔는데, 제가 연말 여행부터 증시 소식을 가끔 확인을 했지만 계좌는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증시 소식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안 했는데, 지금은 계좌를 매수를 안 할 거면 열어볼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TQ 같은 경우는 10월 저점을 찍고 횡보 중으로 보이는데 곧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는 우선 전체적으로 전망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도 기업들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반등이 없다면 나스닥 9,000, 8,000은 쉽게 찍을 수 있는 매크로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들의 금 매입이 눈에 띄게 늘었고 달러 강세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경기 침체는 빼박이고 얼마나 길어질지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끝판왕인 애플과 맞소만 남았다고 크루 중에 한 명이 연말에 보내줬는데, 모두가 죽어야 반등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빠졌죠. 항상 드리는 말인데 테슬라도 좀 길게 봐야지. 경기 침체기에 전기차의 출고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대신에 호황기에는 또 엄청난 성장을 할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이럴 때 사서 호황기에 매도하는 게 정석이고 기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개별 주식보다 지수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해서 추가 매수들은 다 보여드리는 계좌에 있는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예상 제조업 출하지수는 코로나 기간에만 볼 수 있었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특수도 거의 찾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냥 대중처럼 소비는 줄였지만 서비스 업종으로는 소비를 했죠. 그리고 모두가 테크 나스닥의 붕괴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테크 기업은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많죠. 그렇다는 건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상상을 이루어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사람들이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희망을 보니까 성장이 빨라지지만, 침체기에는 그리기가 힘들죠. 지금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호황기에는 내일을 볼 수 있지만 침체기에는 오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의 주가가 잘 말해주죠. 다우는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30% 넘게 빠졌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말에 보면 풋이 콜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약 33억 달러 대 5억 5천만 달러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증시의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하락을 예상하는, 설문이 아니라 이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현재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마지막 실업수당까지 보면 많이 증가를 했었죠.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고 높음에 주가가 흔들리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자면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실업률이 정점으로 올라가면서 증시는 바닥을 찍었고, 실업률이 정점을 찍으면 증시는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만 금요일에 12월 실업률이 나오죠. 예상치가 11월과 같은 3.7이거든요. 11월에도 적어도 0.1 정도는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안 오르는 걸로 나온다면 또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증시가 상반기는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죠. 제 계획은 나스닥이 10,000 밑으로 내려갈수록 피라미드형 매수잖아요. 결국은 이거 투자금 다 들어가겠는데?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최악으로 간다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장이 내년 말이나 오겠다는 생각이 들고, 빨라져도 적어도 1년은 걸리겠다는 그런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TMF 하락하는 걸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TQ나 속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금은 앵무새처럼 계속 해야 하는 말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투자금을 빼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그러면 손해만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시지만 마이너스가 된 계좌를 처음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해오던 대로 기다리시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전량 매도 시점을 전고점 근처로 보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올라간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도는 분할 매도가 아니라 전량 매도가 되는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상승장으로 원만하게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면 저는 2025년 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단기간에 투자 결과가 나오는 걸 추구하지 않아서 최대한 좀 길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23년 모두 성공하는 이기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